2차 부등식을 풀려면 또 대수적으로 풀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잠깐 언급했지만 2차 함수의 그래프는 간단한가요? 간단합니다. 그죠? 증감성이 해봐야 두 개밖에 섞이지 않았기 때문에 꽤나 간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2차 부등식의 풀이도 대수적인 풀이를 암기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빠르게 풀기 위해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2차 식이 0보다 크다,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작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부등호가 무엇이 나오느냐에 따라 해가 어떻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근데 있잖아, 이 a라는 친구가 볼록성을 결정하잖아. 근데 우리 2차 부등식 보면 보통 최고차항계수 어떻게 잡아? 양수로 잡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 무조건 양수로 잡는다는 가정하에 양수인 최고차항의 개수를 가졌다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친구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해가 있겠죠. 이거 이해되니? 아래로 볼록하다며. 그러면 언젠간 저 위로 무조건 솟구치는 거 아니야. 그럼 x축이 아무리 위에 있다 하더라도 얘보다 큰 상황이 언젠간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렇게 돼 있어갖고 x축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에 따라서 해 종류가 조금씩 달라지죠. 예를 들면 x축이 여기에 존재해.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2차 함수가 0보다 큰 함수값을 갖는 게 언제야? 항상이잖아. 항상 함수값이 0보다 크잖아. 맞니? 그럼 얘는 해가 뭐가 되니? 모든 실수가 돼. 근데 x축이 딱 접해 있어. 그럼 얘는 해가 뭐가 돼? 얘는 제외해야 되잖아. 얘는 함수값이 0이니까. 그리고 x축이 여기 있으면 이 값과 이 값이 무엇인지 찾아야 하며 이거보다 작거나 이거보다 크다라는 해가 등장하게 돼요. 즉 x축의 위치관계를 결정하는 게 뭐죠? 판별식이죠.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해의 종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와 0인 경우와 0보다 작은 경우로 해의 종류를 나눠줄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대수적 풀이를 외우기 위해서. 자,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뭔지 알아야겠죠. 그것을 우리는 알파와 베타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그럼 얘 해가 뭐가 되나요?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 이런 해를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거예요. 됐나요? 다음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잘 들어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에 의하면 크거나 같다가 무슨 말이야? 진짜 말 그대로 크다 혹은 같다죠. 크다 혹은 같다. 따라서 이 친구의 해는 얘 해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이해돼요? 크다 또는 같다라며. 그러니까 얘 반드시 가져가야 돼. 그러니까 얘가 반드시 그대로 가져와야 돼. 이렇게. 그 다음 등호가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여기에 뭘 포함하겠다? 너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해를 포함하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알파, 베타. 따라서 등호를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정확히는 어떻게 쓰는 게 맞아? 얘 또는 x가 알파 또는 x가 베타라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근데 이걸 부등식에 한번 표현을 해주면 알파보다 작다 또는 베타보다 크다 또는 알파다 또는 베타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흔히 어떻게 생각해요? 얘가 등호를 포함하니까 여기도 등호를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근데 그건 그냥 외우는 거라는 거지. 이해되셨어? 외우는 것에 불과해. 외우지 말라는 게 아니지. 대수적 풀이 외우는 게 맞아. 하지만 얘를 이렇게 쓴다고 해서 부등식의 기본 자체를 망각하지 말란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네, 얘는 항상 어떻게 생각해? 크다 또는 같다 라고 인지하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저걸 구분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을 암기하는 것뿐입니다. 제발 이걸 따로 생각해야 풀리는 문제인데
이걸 그냥 이따구로 생각해서 풀고 안 풀려서 별표 쳤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해준다 그게 계속 반복되면 절대 여러분들 것이 되지 못해요. 내가 한번 깨우치고 그렇게 풀어서 풀렸어. 그 경험이 중요해. 아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문제를 풀면서 계속 느껴야 돼. 그래야 내게 된다. 넘어갈게요. 다음 이 친구는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게 어디야? 여기죠 여기. x값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알파와 베타 사이가 되겠네요. 따라서 x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럼 얘는 여기다가 방정식의 근까지 포함한다. 그럼 x는 알파보다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가 됩니다. 자, 다음 판별식이 0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 x축에 접해 있겠네요. 그럼 여기를 감마라고 이야기할게요. 그럼 0보다 큰 곳은 어디예요? 얘 빼고 다죠, 그죠? 뭐라고 표현해요? x는 감마가 아닌 모든 실수예요. 감마가 아니다라고만 쓰면 안 됩니다. 감마가 아닌 모든 실수예요. 그럼 크거나 같다는 어때요? 여기에 방정식의 근까지 포함해 주세요. 그럼 감마까지 들어옵니다. 이 얘기야. 그럼 그 해가 뭐가 돼? 모든 실수가 되겠죠. 그럼 0보다 작은 곳 있어요? 이젠 0보다 작은 곳이 없어요. 그럼 얘는 뭐가 돼? 해가 없다가 돼요. 근데 여기에 방정식의 근까지 포함하면 뭐가 돼? x는 감마가 돼요. 그래서 특이한 이 두 형태의 근의 종류는 인지하고 계셨으면 합니다. 다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그럼 모든 함수값이 0보다 어때요? 큽니다. 그죠? 따라서 크다를 가지고 있으면 해가 모든 실수가 되고 안 가지고 있으면 해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즉 등호는 상관이 없어요. 얘 뭐가 돼? 모든 실수. 얘가 모든 실수면 얘도 당연히 모든 실수죠. 0보다 작다는 해가 없다. 여기서 등호까지 포함해도 해가 없다. 이게 2차 부등식의 대수적 풀이에요.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사용할 게 누구 같아? 요 친구죠, 요 친구. 요 친구.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다라고 했어요. 이렇게.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무슨 생각이 들어? 딱 보면 인수분해 된다 이 생각 들지 않아? 근데 여러분 입장에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게 무슨 말이야? 실근 갖는다는 거야. 여러분 얘가 허근 가질 때 인수분해 된다라고 얘기 안 하잖아. 즉 얘가 인수분해가 된다는 건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는 거야? 크거나 같다는 거야. 같은 건 뭐야? 무슨 식? 완전 제곱식이 될 때 같다가 되는 거고 인수분해가 될 때 크다가 되는 거야. 인수분해 되지? 중근이니? 아니지. 그럼 얘는 해가 어떤 종류? 작은 거보다 크고 큰 거보다 작다 이렇게 되잖아. 맞지? 이런 종류가 나온다는 걸 인지하고 있으면 난 뭘 풀면 돼? 나는 방정식을 풀면 되는 거지. 경계만 조사하면 되잖아. 근이 뭐야? 3과 마이너스 1. 따라서 해는 바로 마이너스 1초가 3 미만.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야. 푸는 법 알겠죠? 이 형태로 근의 종류, 해의 종류를 외워버리고 난 뭐만 조사해? 경계만 조사해서 바로 쓴다 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문제 잘 보세요. 얘의 해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대요. 이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몇이죠? 그렇죠. 방정식의 관점을 가질 줄 알면 됩니다. 이해됐어요? 이 알파 베타가 너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니까 두근의 합을 구하라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문제의 발문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문제는 2차 부등식의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다음입니다. 자, 그럼 이 친구들은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이번에는 이 친구들에 관련한 이야기예요. 모든 실수를 해로 갖거나 해가 없는 친구들입니다. 모든 실수를 해로 갖는 친구를 뭐라 그러냐? 항상 성립한다고 이야기해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보다 크다 라는 2차 부등식이 있어요. 그럼 얘가 2차 부등식이라고 이야기하려면 a는 몇이면 안 돼요? 0이면 안 돼요. 어때? 저 가정이 빠졌어요. 이제 a는 0보다 크다는 가정은 빠졌습니다. 자, 근데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라고 했어. 즉 해가 모든 실수가 된다라는 거야. 그럼 뭘 만족해야 되는가 이거예요. 뭘 만족하면 얘가 해가 모든 실수가 될까? 얘는 그래프를 생각해 보면 돼요. 근데 그래프가 간단하죠? 그래서 좀 외워보려고 우리 외워보려고. 그러니까 외우려면 그래프를 봐야겠죠. 그럼 x축에 대해서 모든 함수값이 얘보다 어디 있어야 돼? 위에 있어야겠네. 그럼 얘는 일단 어디로 블록해야 돼? 아래로 블록해야 돼. 위로 블록하면 언제든 내려오게 되어 있어. 아래로 블록이야. 즉 a는 0보다 어때? 크다라는 거야. 그 다음 판별식의 부호가 작용하겠죠.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야. 같아도 되니? 0이어도 되니? 안 되죠. 그럼 0이 함수값 0짜리가 하나 존재해요. 이런 상황이 된다. 다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만족하고 싶어. 그럼 여러분 느껴져요? 얘보다 조금 순해진 거예요. 이해돼? 얘보다 제한사항이 조금 유해졌다 이거야. 너 무조건 0보다 무조건 커야 돼 라고 하다가 0까지는 봐줄게 이런 얘기지. 그래도 볼록성은 달라지면 안 되겠죠. 근데 판별식의 조건이 0보다 어때죠? 작거나 같다도 괜찮다. 접하는 것까지 허용하겠다 이 얘기야. 진원 이해해? 다음 0보다 작다가 항상 성립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번엔 반대로 a가 0보다 작아서 위로 볼록해야겠죠. 이렇게. 그래야 모든 함수값이 0보다 작을 가능성이 생겨요. 그럼 또 x축 간의 위치 관계가 중요해지네요. 판별식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서 만나면 안 돼요. 만나면 안 된다 이거죠. 많은 학생들이 아래로 볼록일 때는 판별식의 보호를 잘하다가 위로 볼록이면 많이 헷갈려 하거든요. 그러실 필요 없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위치 관계가 뭐였어? 두 점에서 만난다였잖아.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위로 볼록인 상태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면 되는 거야. 판별식이 0이면 위로 볼록이면서 접하면 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위로 볼록이면서 안 만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자, 0보다 작거나 같다. 얘가 모든 실수를 해로 가지고 싶어. 그럼 어디로 블록해야 돼? 아래로, 위로 블록해야 돼. 미안해. 위로 블록해야 돼. 그 상황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어때? 얘가 성립하니까 얘는 반드시 성립하는 거야. 근데 뭐까지 허용한다? 접하는 것까지 허용할게. 이거지. 이게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의 조건이에요. 자, 다음은 항상 성립하지 않는 2차 부등식이에요. 즉 해가 뭐다? 해가 뭐다? 없다. 해가 없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크다가 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쉽게 생각해봐 얘들아. 0보다 크다가 해가 없다는 건 무슨 말이야? 반대로 0보다 작거나 같다에 모든 해가 몰려있다는 거야. 이해돼? 이해되니? 모든 실수는 세 개 중 단 하나만 만족해야 돼. 첫 번째, 0보다 크다. 0이다? 0보다 작다야. 이 세 개 중 단 한 가지만 만족하는 것이 실수의 성질이야. 근데 0보다 큰 곳에 아무것도 없다며. 그 말은 다 0보다 작거나 같다는 뜻이다 이거지. 그래서 조건이 뭐가 돼? 얘가 돼. 이해돼? 그래서 해가 없다는 항상 어떻게 푸는 거야? 부등호를 정반대로 돌려서 항상 성립한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야.
다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해가 없대. 그럼 모든 해가 다 어디 있어? 0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곳에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0보다 작다는 항상 만족시키려면 항상 성립하지 않으려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항상 성립하지 않으려면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해야 된다. 이런 형태가 됩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여기까지가 여러 가지 부등식 기본 개념이에요. 이 다음에 원래 뭐 나와? 연립 2차 방정식 나와. 근데 연립 2차 방정식 어떻게 푼다고? 수직선을 그려서 해결하면 되는 거야. 각각을 이런 식으로 풀어주고 수직선 그려서 해결 보면 된다. 끝이에요, 그게. 자,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2차 부등식에 대한 건 뭐밖에 없어요? 대수적인 거밖에 없죠. 그냥 간단한 2차 부등식이 나왔을 때 그 친구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본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근본이 아니라는 거죠. 근본은 어디 있어? 그 추에 있다는 거야. 부등식은 원래 어떻게 푼다? 방정식을 풀어서 경계를 조사하고 그래프 추론을 통해 방향을 조사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기억납니까? 네. 근데 이 친구는 다 뭘로 풀려고 하고 있어? 대수적으로 외워서 풀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럼 어려운 문제는 뭐야? 이렇게 못 푸는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근데 이렇게 못 푼다고 해서 바로 별표가 나가면 당신은 2차 부등식을 배우기 전에 부등식을 다시 배워야 된다는 거지. 그게 잘못되어 있는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무언가 계속 시도를 해봐야 되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려고 시도해보고 해봐야 된다는 거지. 그럼 일단 대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몇 가지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지우겠습니다. 109번입니다. 자, 이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x의 값의 범위가 여기다. 느껴져? 자, 이 문제 어떤 문제야? 이런 문제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4가 0보다 작다라는 친구의 범위가 이거래. 근데 2차 부등식이 0보다 작다면 이런 해를 갖잖아. 언제? 판별식이 0보다 클 때. 맞니? 근데 얘 인수분해 되지? 그럼 판별식 0보다 크다는 뜻이지. 이 문제는 부등식적 요소가 다 탈락된 거야. 얘는 0의 근이 뭐다? 1과 a다. 단 a는 1보다 큽니다. 됐어? 이 상태에서 하나의 근을 구해주세요. 이 얘기잖아. 그럼 두 개 곱하면 뭐야? a. 너가 몇이다? 4입니다. 또는 두 개 더하면 a 플러스 1. 너가 몇입니다? 5입니다. 또는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4, 5x 플러스 4는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a입니다. 해서 개수비교법. 근데 이거 개수비교법 쓰는 거 자체가 사실 근계관이죠. 근계관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보는 시야가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자, 기본적인 푸는 것들은 전부 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오늘 추가 프린트 하나 나가요. 연립부등식 어떻게 해라? 연립부등식 어떻게 푼다? 수직선을 그린다. 꼭 그리세요. 간단한 것도 그리세요. 여기서는 수직선을 그려 해결한다. 140번. A는 마이너스 2, B는 마이너스 15. 정답입니다. 141번 답은 마이너스 5, 1번입니다. 근계관이에요. 142. 딱 보이죠? 마이너스 4 대입해서 A값 구하시고 B값까지 구해내시면 되겠죠? 또는 근계관 바로 생각하면 B가 먼저 나오죠. 이해돼? 대입을 한다 생각하면 마이너스 4 대입해서 A 먼저 나오지만 근계관을 생각하면 B가 몇이야? 3.
더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144번 풀어보세요. 자, 해보겠습니다. 넘겨야 되죠? 좌변으로 넘겨요. px 플러스 2x 플러스 3. 너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px가 몇 차 다항식이래요? 2차 다항식. 그럼 이 친구도 당연히 2차일 거고 얘는 2차 부등식이에요. 근데 얘 해가 어떻대? 요렇게 나왔대. 어때? 어색하지?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였다. 이 얘기가 되겠네. 그러면 요 친구를 뭐라고 쓸 수 있어? x와 x-1을 인수로 갖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2차 다항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 식작성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자, 근데 밑에 문제에서 px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무슨 식이래? 얘가 무슨 식이래? 완전 제곱식이래. 그럼 여기다가 넣어보면 되는 거죠. ax 제곱 마이너스 ax에다가 x를 더하고 2를 빼자는 거지. 그럼 이 친구의 무슨 식을 쓴다? 이 친구의 무슨 식 쓰자? 판별식 쓰자 이거지. 판별식이 뭐다? 0이어서 완전 제곱식입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a-1의 제곱 플러스 4a. 너가 0이라는 얘기가 되지. 이렇게. 다시. 여기서 x를 더하고 양변에 x를 더하고 1을 뺀 거야 이렇게. 그럼 얘가 되잖아. 그렇지? 그럼 이거 전개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ax잖아. 거기다가 x 더하고 1 뺀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얘는 0이 중근을 갖는다는 것은 얘가 뭐야? 완전 제곱식이다 이 얘기 아니야. 즉 얘의 판별식이 0입니다 이 얘기야. 그럼 이 친구는 마이너스 a-1 x니까 a-1의 제곱 플러스 4a란 판별식을 가져온 거야. 됐니? 그럼 이 친구 뭐야? a 플러스 1의 제곱이네. 이렇게. 물론 이거 두근 나와도 이상할 건 없죠. 왜? 최고차 함계수 음수라고 했지. 맞니? 그러니까 이 친구 사실 a가 예를 들면 마이너스 1 또는 3 이런 식으로 나와도 마이너스 1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야.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중근을 갖게 되네요. a는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p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되겠죠? 이렇게. 문제에서 뭐 구하래? p-1. 그럼 꼭 어떤 애들이 있어? px를 구하는 애들이 있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뭐하러 정리를 하냐고. px 구하라고 했어? 안 했다고. 그냥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수치 대입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p-1 플러스 몇? 플러스 몇이야 이거? 1. 그러니까 너는 마이너스 1 바로 이렇게 가는 거야. 마이너스 2. 답은 1번이 되네요. 쉽죠? 어렵지 않죠? 자, 145번입니다. 자, 이 2차 부등식과 이 부등식의 해가 일치한대요. 잘 보세요. 저 친구 간단한 부등식이죠? 간단한 부등식이에요. 2로 나눌게요. 안 나눠도 상관없어요. 2로 이렇게 나눠요. 참 생각해봐 얘들아. 이 친구의 해는 2분의 a 플러스 2분의 b보다 작거나 같고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보다 크거나 같다. 맞지?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우면 노답이야. 그럼 얘가 얘 해랑 같다고 하니까 이 친구 해 뭐야? 8이랑 마이너스 4죠? 그러니까 얘가 8이고 얘가 마이너스 4라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무슨 방정식? 연립방정식이라는 거지. 이해했니? 연립방정식이라는 거야. 근데 굳이 이렇게 풀어야 될까? 생각해봐 얘들아. 이 친구 그래프가 어때? 이 친구 그래프가 어때? 2차 함수랑 굉장히 흡사하잖아 사실. 맞니?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 거야. 아까도 얘기했지만 2분의 a가 마치 뭐야? 축인 거죠. 그냥 마치가 아니라 이거 축이 맞아요. 대칭 축이잖아. 대칭 축.
그 다음 2분의 b는 뭐야? 양쪽으로 2분의 b만큼 가겠다 이거 아니니? 쉽게 생각해봐. 얘 축이 몇이야? 2. 그러니까 얘가 2인 거야. 얘가 2 이렇게. 됐니? 그 다음 얘 마사랑 8이었나? 그럼 2에서 8까지 몇 차이나? 6. 얘가 6이지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어야지. 이게 뭐야? 기하적 관점이죠. 이게 대수적 관점, 기하적 관점. 대수로 빨리 풀 수 있는 걸 외웠다고 해도 항상 대수가 빠른 건 아니에요. 병행하시면 좋아요. 머릿속에서. 그리고 수능에서 보통 요하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기하와 대수를 병행하는 거. 146번 봐봐. 이거 원래 어떻게 푸는 거야? 그냥 너는 0과 너는 0의 해가 같다 이런 얘기 아니야. 맞지? 어차피 해 종류가 같잖아.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다. 그럼 이 친구 얘 축이 몇이야? -2. 그럼 이 친구도 이런 애에서 나왔겠네. 애가 몇이야? -4.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런 식 기하적인 접근이 가능하다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풀어도 돼? 이거 양변 제곱해도 돼. 절대값 없애려고. 제곱하면 결국 저 식이랑 얘랑 같은 식이어야 돼. 제곱하면 최고차항계수 몇이야? 4죠. 그러니까 4로 싹 나누면 1차항 계수 같고 2차항 계수 같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어요. 같은 뜻입니다. 이해하니? 결국에 x-2의 제곱이 9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풀어? x는 2 풀마 3이다. 이렇게 푸시잖아. 근데 이게 어디서 온 거냐고. 절대값 x-2는 3이다 해서 온 거 아니냐고. 이 둘이 같은 형태라는 거지. 다르지 않은 형태다. 이런 얘기예요. 넘어갑니다. 148번.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이 2차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해달라고 합니다. 첫 번째, 서술형 쓴다 생각하자. 첫 번째로 써야 되는 게 뭐야? 이거야. 이해돼? 아래로 볼로 써줘야 돼. 최고차항계수가 0보다 큽니다 라고 써줘야지.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 최고차항계수 0보다 크고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잖아. 근데 이걸 안 쓰는 경우가 많다고. 눈으로만 확인하고. 서술형이면 이거 쓰셔야 돼. 알겠죠? 이렇게 해서 이 2차 부등식을 해결하라. 이런 얘기죠. 계산 안 할게요. 넘어갑니다. 자, 밑에 있는 친구들 거의 다 비슷한 문제들이에요. 이것만 언급할게요. 158번. 자, 여러분 다 낚일 텐데 이야기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얘가 순호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안에 있는 값이 0보다 어때야 되죠? 작아야 합니다. 맞나요? 그럼 얘가 0보다 작다라고 하면 우리 아는 그 조건 쓰면 되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배운 항상 성립하는 조건은 뭐죠? 2차 부등식의 조건이에요.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에 대해서 배웠다고요. 이 친구 2차 부등식이죠?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시간대 누구도 2차식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요. 그 말은 최고차항계수가 0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런 건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즉 K가 -1인 케이스를 따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대입해 볼까요? K가 -1이면 안에 뭐가 들어가요? -1이 들어가죠. 그럼 순호수 돼야 안 돼요? 되죠. 그러니까 -1을 포함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1이었어요. 그러면 K가 -1일 때 성립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순호수가 되지 못해요. 맞죠? 그럼 자 생각해봐야 되라. 여기서 얘한테 2차 부등식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
근데 여기가 플러스 1이야? 그럼 어때? 깊이 생각한 애가 손해를 보지. 뭔 말인지 알겠니?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살핀 애가 손해를 보지 않아? 이 시스템이 맞아? 아니지. 너네가 생각해도 아니지 않아? 그걸 생각한 애가 답을 맞춰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통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성립해요. 알겠나요? 보통 되니까 꼭 살피세요. 이런 건 주의합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걸 계속 쓰는 거예요. 여러분 2차 부등식이에요 라고 하면은 제가 이렇게 하고서 끝내지 않잖아. 꼭 여기다 뭐라 써 이제 0이 아니다. 이거 계속 써주는 이유가 이런 걸 알아차리라는 거야. 앞에 2차 식이다 라고 나오면 걔는 2차 식의 개수가 2차 항의 개수가 절대 0이 되지 못해. 근데 그냥 이 친구 앞에 부등식 이렇게 써져 있어. 그러면 2차가 확정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음 159번. 자, 이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래요. 얘 해가 없다. 무슨 말? 너가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가 모든 실수를 해로 갖는다로 바꾸라는 거지. 그러면 최고차 계수 0보다 크고 판별식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끝난다. 다음 162번입니다. 자, 연립부등식 이 친구의 해가 여기래요. 근데 봐봐, 이 친구는 등호를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럼 얘는 어디서 왔어? 여기서 왔다는 거지. 얘는 여기서 왔다는 거야. 이해됐니? 그러면 자, 깊숙이 풀면 이런 얘기야. 이 친구 연립부등식은 항상 어떻게 푼다고? 수직선을 그려서 해결한다고. 여기서도 안 그리겠지? 보통 무조건 그리라는 거야. 덕수궁은 수직선 무조건 그려. 그러면 한근이 1이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돼? 한근이 1이라고 이런 해가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야. 한근이 1이고 다른 한근은 어떻게 돼야 돼? 4보다 큰 쪽으로 빠져줘야 되는 거야. 4가 여기 있고 여기 어딘가로 빠져야 된다고요. 이해됐니? 끝까지 들어. 4 이하가 발현됐다는 것은 얘 근 중 하나가 4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 원래. 4가 여기 있고 한근은 1보다 작은 쪽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돼야 공통부분이 여기가 나오지 않겠냐는 거야. 이해되니? 근데 지금은 각각 식의 미정계수가 몇 개야? 하나지. 그 말은 여기다 1을 대입해서 0이다. 근이니까. 그죠? 그럼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 나오지? X에다 1을 대입해서 0이다 하면 A 플러스 5는 0이다. 즉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 1차 방정식. 즉 A 값이 몇 개 나와? 하나 나온다는 거잖아. 그 말은 이 친구가 그러한 성질을 만족하는 새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지금 방향이 좀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지. 얘 지금 크다죠? 죄송합니다. 여기 어딘가 있어가지고 얘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 얘는 4 이하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원래 조금 더 복잡하게 이 물음표가 얘보다 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어떠한 해가 또 나오지 않냐고. 이해됐어? 원래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다. 하지만 지금은 1이 너는 0의 근이고 4가 너는 0이란 2차 방정식의 근이어서 대입을 해보면 각각이 A에 대한 1차 방정식, B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 하나씩만 나오잖아. 그 말은 그 값이 얘를 성립하도록 나온다는 거야. 근데 식이 조금 더 복잡했어 봐. 그럼 어떻게 돼? 예를 들어 A에 대한 2차가 여기 등장하는 거야. 그럼 A 값이 2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 그럼 그 중에서 이 범위를 가질 수 있게 하는 A 값만 가져와야 된다는 거지. 그런 식으로 훨씬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문제예요. 그래서 부등식이 원래 어렵죠. 아무튼 여기다 1 대입하니까 A 몇 나왔어? 마이너스 5 나왔어. 이렇게. 문제에서 A 값 구하랬어?
구하랬어. 구하라니까 구한 거야. 원래 안 구해도 되지. 해만 가져와도 되지 않아? 두근의 합이 몇이래? 마이너스 4래. 근데 하나가 1이야. 그럼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5다. 이렇게 가져가면 되는 거야. 원래 A값 구할 필요도 없어. 근데 문제에서 A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한 거야. 다음 이 친구도 4. 그럼 다른 한글은? 왜? 마이너스 2. 이렇게 얘가 이렇게 크게 나오도록 유도되어 있다는 거야. 애초에. 하지만 식이 조금 더 복잡해지면 내가 생각해 줘야 되는 거야. 저기서 새로운 어떤 해가 등장하지 않도록 내가 설계를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답은 거지하고 넘어갈게요. (168번입니다) 자, 이제 어려운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미정계수가 없으면 그냥 풀면 그만이야. 근데 미정계수를 포함한 2차 부등식을 다루는 방법을 설계할 거예요. 자, 방금 전도 여러분 아까 같은 문제도 2차 부등식이 미정계수를 포함하고 있었지. 근데 해가 나오니까 대입하면 끝났어. 그치? 근데 그건 어려운 게 아니야. 근데 이 문제는 어때? 해가 나왔어? 안 나왔다 이거야. 해가 안 나왔잖아. 맞죠? 이해됐어? 그럼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뭐야? 첫 번째로 시도해야 되는 건 인수분해야. 당연하지? 인수분해 되는지 먼저 살피는 거야. 식을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지 보자고. 자, 지금 이 친구는 어때요? 인수분해 돼요? 네. 쓰고 들으세요. 쓰고. 가능해요. 밑에 있는 식은 어때요? 가능해요. 이러면 그리 어려울 게 없는 거야. 그지? 그냥 저 A가 몇인지만 알아내면 되는 건데. 이것부터 풀어볼게. 그럼 이 친구 해가 뭐가 돼? 하면 바로 드는 생각이 뭐야? A가 1보다 큰지 같은지 작은지를 알 수 없다 이거지. 아 몰라 별표. 좆가 그냥 병신이지. 나누란 뜻이죠. 케이스가 나뉘어야 된다는 거야. 다음 이 친구는 근이 마이너스 A와 5네. 마이너스 A가 5보다 큰지 작은지 생각해야겠네. 그럼 이렇게 가는 거지. 얘는 근이 A랑 1이니까 A가 1인 케이스와 마이너스 A가 5인 케이스를 경계로 생각하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은 곳이 있는 거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5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곳이 있는 거고, 세 번째 A가 1보다 큰 경우가 있는 거야. 또 뭐가 있지? A가 마이너스 5인 경우와 A가 1인 경우가 있지. 자, 한번 살펴볼게. 그럼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A가 마이너스 5보다 작으면 A는 1보다 당연히 작지. 그러면 이 친구의 해는 뭐가 돼? A 이상 1 이하가 되죠. 이해됐니? 근데 A는 0보다 작은 거죠. 왜? 마이너스 5보다도 작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주는 거야. 다음 얘는 마이너스 A가 크니 5가 크니? 마이너스 A가 더 커요. 즉 마이너스 A보다 크다 또는 5보다 작다 이렇게 되지. 이해했어? 그럼 공통부분은 여기네요. 근데 정수 x가 몇 개 존재하래? 2개 존재하랬어. 가능해? 불가능해. 여기 이미 2개가 넘어버렸어.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됐니? 다음 A가 여기면 어때? 여러분 이 친구랑 큰 차이가 안 나겠지? 그래서 여기서 연달아서 생각해도 사실 무방해. 무슨 말이냐면 원래 이 경우에 또 따로따로 생각해서 부등식 따로 생각해서 수직선 따로 그어서 생각하는 게 맞아. 근데 얘들아 A가 마이너스 5보다 큰데 1보다 작으면 애초에 1보다 작았던 건 똑같다는 거야. 똑같이 1보다 작잖아. 이해돼? 1보다 작으니까 이 위에 있는 형태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지.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거 이해돼요? 이해합니까? 근데 마이너스 5보다 크긴 함 이런 얘기야. 0은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아직 모르는 거고. 그 다음 얘는 어때? 마이너스 A와 5. 이 친구는 좀 바뀌겠죠. 마이너스 A가 이번에는 5보다 작아지겠죠.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되고 여기가 5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됐니? 근데 이 친구가 마이너스 A의 범위가 어디야? 마이너스 1초가 5 미만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얘를 침범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해됐어요? 이렇게 침범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 친구는 사실 케이스가 더 나뉘어야 돼요. 어떻게요? 침범하는 케이스와 침범하지 않는 케이스예요. 경계가 몇이죠? 마이너스 A가 몇인 게 경계예요? 1인 게 경계인 거예요. 그래서 A를 마이너스 5와 마이너스 1 사이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 두 가지 케이스로 또 분류해야 되는 겁니다. 기본 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금 또 분류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근데 자 마이너스 A가 1보다 큰 여기라고 생각해 봅시다. 한 0 정도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 추이를 살피는 거예요. 이제 0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이 친구는 범위에 영향을 주지 않죠. 이거 1인가요? 2라고 생각합시다. 죄송해요. 마이너스 A가 2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얘는 더 이상 범위에 영향을 못 줘요. 그죠? 여기가 몇이 돼요? 마이너스 2가 되죠. 그럼 마이너스 2 이상 1 이하에는 정수가 몇 개예요? 4개죠. 너무 많죠? 그렇지? 그럼 이 친구가 조금 올라왔으면 좋겠죠. 줄여줬으면 좋겠잖아. 그럼 A가 몇인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또? 얘는 마이너스 1인 상황을 생각하는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씩 생각할 수 있다고. 이게 추론이지. 어때? 케이스를 나눠가면 한도 끝도 없이 갈 수 있다는 거야. 한은 있지 당연히. 한계는 있는데 문제풀이가 굉장히 느려진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요거 있죠. 경계 부분. 경계 부분 따로 대입해서 조사하는 것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따로 조사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 그래야 실수를 안 하세요. 항상 살피라는 거야. 근데 쌤이 여기 썼듯이 이렇게 한 가지 케이스로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 이렇게 해놓고 이거 등호 포함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자꾸 끼워 팔기를 하면 되는 거야. 이 친구 여기다 그냥 갖다 같이 넣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는 거지. 항상 다른 케이스로 보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이 친구를 여기다 넣어도 되나? 아니면 여기다가 넣어야 되나? 아니면 둘 다 넣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말로 해서 어려운데 문제 풀면서 몇 가지를 일단 보여드릴게요. 자, 그런 식으로 해결하는 문제예요. 자, 이와 같이 인수분해가 되면 그에 맞는 풀이를 해주시면 돼.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169번이에요. 인수분해 됩니까?
됩니다. 시도해 보시면 돼요. 뭐 이 친구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인수분해 된단 말이죠. 그럼 아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면서 하나의 경계는 고정된 상태로 하나의 경계가 자유롭게 움직였었어요. 근데 그에 반해 이번엔 어때요? 두 경계가 다 n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n-1이 당연히 n 플러스 1보다 작고요. 그럼 해는 얘보다 작거나 얘보다 크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얘도 특징이 나름대로 특징이 있지. 어때? 거리가 일정하죠. n값이 바뀌어도. 둘 사이의 거리를 2로 고정하면서 n값을 점점 키우면 원래는 이렇게 돼 있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이해되지? 그런 특징을 살려서 해결하셔야 돼요, 항상. 자, 근데 어려운 문제는 이제 인수분해가 되지 않을 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아마 내가 안 넣어놨을 텐데. 그래서 추가 프린트로 이제 나갈 계획인데 어디 있노? 일단 188번 볼까요? 자, 이 2차 방정식이 실근을 존내 쉽네. 넘어갈게요. 문제 잘못 봤습니다. 자, 196번이에요. 넣어놓긴 했네요. 다행히. 자, 처음으로 문제 풀 때는 일단 이 제한된 범위가 없다고 가정할게요. 얘가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럼 미정계수가 나왔어요. 얘가 항상 성립하도록 해달래. 그럼 어떻게 풀어야 돼? 그냥 우리 배운 대수적 풀이를 하면 돼요. 맞죠? 대수적 풀이 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수적 풀이는 언제 하는 거야? 그래프가 간단할 때 하는 거지. 문제가 이렇게 나왔지. 제한된 범위가 나왔어. 잘 생각하고 대답해봐. 저 제한된 범위 안에 있는 2차 함수는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이 식을 봐봐. 그래프가 간단해요? 간단하지 않아요? 간단하다도 맞고 간단하지 않다도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잘 들어. 일반적으로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간단하다고 보는 건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예요. 제한된 범위가 들어오는 순간 2차 함수의 그래프든 1차 식이든 간단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 대수적 풀이를 제한된 범위가 없을 때만 배웠기 때문이에요. 제한된 범위가 있을 때 안 배웠잖아, 그치? 그러니까 간단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어? 간단하지 않다고 보자는 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우리? 그래프 추론해야 되는 거야. 뭐 해야 된다고? 그래프 추론해야 된다고. 잘 봐. 근데 그래프 추론을 하려고 보니까, 그래프를 그리려고 보니까 뭐가 있어? 미정계수가 있잖아. 그럼 그래프를 완벽하게 못 그리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미정계수를 가진 친구들을 이항하는 거야. 인수분해가 되지 않으면 미정계수를 포함한 항을 전부 이항해요. 우변으로 넘겨버리라는 거야. 목적이 뭐지? 제대로 그릴 수 있는 건 제대로 그리고 시작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얘는 그릴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얘는 그릴 수 있지 않냐. 하나라도 제대로 그리고 시작하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인수분해하면 x-1, x-3이니까 너는 1과 3에서 x축과 만나는, 그냥 좀 완만하게 그릴게요. 이러한 2차 함수다 이거예요. 따라옵니까? 근데 x의 범위가 어디? 3 이상 5 이하야.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부터 5까지의 그래프만 생각하겠다 이거예요. 자, 얘와 누굴 비교할 거야 이제? y는 4k라는 직선을 비교하겠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 보시기에 이 y는 4k란 친구는 얘보다 항상 함수값이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어야 돼, 아래에 있어야 돼? 그렇지. y는 4k가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거지. 이게 그래프 추론이지. 자, 그러면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이 중요해지죠. 이해됐니? 최대값이 중요해져요. 5 대입하면 몇입니까? 25 마이너스 20 플러스 3, 8이죠. 여기 함수값이 8이에요. 따라서 4K는 8보다 어떻다? 제발 그러지 마라. 크다. 같아도 돼? 이렇게 가라고. 같아도 돼? 된다 이거죠. 여기 등호 있잖아. 따라서 K는 2 이상이라 2번이다. 근데 어진이가 만약에 얘를 읽었었다면 여기서 크거나 같다라고 한 건 너무 잘한 거죠. 그런 건가요? 그리고 최소값 이야기했으니까 나 그냥 봐봐 K 최소값이네? 뭐야 씨발 4K가 8이겠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겠지. 왜? 등호가 포함하니까 이렇게 나왔을 거 아니야. 최소값 구하라고 했을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사고할 수 있다는 거야. 되니? 자, 지금 선생님이 풀이한 것은 그래프를 간단하다고 본 건가요? 간단하지 않은 것으로 본 건가요? 아는 것으로 본 거죠. 왜요? 그래프 그렸으니까. 그렇지. 그럼 이번엔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그래프를 보세요. 자, 이거는 어느 정도 생각하면 이해가 될 수 있는데 봐봐. 지금 축이 몇이에요? 그래, 이 문제는 특징이 축은 나왔다는 거야. 즉 1창의 개수에는 미정계수가 없다는 거지. 봐봐 얘들아, 아래로 볼록하지? 아래로 볼록한데 축이 2인데 범위가 어디야? 3 이상 5 이하 아니야? 맞아? 맞아. 그럼 나 이 새끼 최대 최소 구할 줄 알지 않아? 봐봐, 너네 2차 함수 최대 최소에서 미정계수 나오는 문제가 보통 어떤 게 어려웠는지 알아? 여기에 미정계수가 나오면 안 어려웠어. 최대값, 최소값이 대충 정확히 몇인지는 몰라도 이 문자에 대해 표현할 수 있었다고. 근데 여기에 미정계수가 나오면 어려운 문제였어. 왜? 축이 어딘지 몰라서 케이스를 나눠야 됐었거든. 따라와? 나왔냐고. 안 나왔다 이거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2차 함수의 일부분이 뭐 하고 있어? 증가하고 있다는 걸 알지 않냐고. 맞니? 축이 2에 있는데 범위가 3에서 5야. 그럼 증가하네? 그럼 이 친구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그려져? 이렇게 그려져. 쌤 이게 볼록하지 않은데요? 조가 그런 게 뭔 상관이야 지금. 볼록성이 상관이 없잖아 이 문제. 이해됐어? 그럼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할 때 어디가 제일 중요해? 얘가 제일 중요하구나. 그럼 여기다 뭐 대입하는 거야? 5 대입하는 거야. 너가 0보다 작거나 같다구나. 이렇게 대수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완? 다시 한번 주의사항. 이걸 못한다고 해서 이 풀이가 안 나오고 별표가 나오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정리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야. 무슨 문제? 인수분해가 안 돼. 인수분해가 안 되면 미정계수를 포함한 항을 전부 이항하기로 했어. 근데 지금은 미정계수가 어디에만 있어? 상수항에만 있지. 그럼 넘기면 우변이 뭐가 돼? 상수함수, 즉 x축의 평행한 직선이 되잖아. 근데 만약 1차 항에 미정계수가 포함되면 어때? 우변에도 x항이 등장하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맞니? 그럼 이 친구는 이제 비스듬한 직선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 1차 함수가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자, 인수분해되지 않으면 보통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냐면 이렇게 해결되는 거야. 좌변에 확실한 개수를 가진 2차식이 남는 거야. 그럼 적어도 2차 함수의 그래프는 정확하게 그려지지 않냐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안 한 사람들 손 들어봐. 이해한 사람들 손 들어봐. 이해하고 있어? 미정계수를 포함한 걸 전부 다 드러내면 결국에 좌변에는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정확히 그려져. 그럼 우변은 몇 차가 돼? 2차가 될 수도 있는 거지. 이해돼? 2차항의 계수에 미정계수가 있을 수 있잖아. 근데 거의 안 나온다고 보면 돼. 왜? 그러면 그 미정계수가 몇이냐에 따라서 이 친구의 그래프가 너무 혼란이 와. 2차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리는데? 애초에 그걸 못 그려서 이항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미정계수는 보통 어디? 1차 이하에 등장할 거예요. 1차 이하에. 그럼 전부 다 넘기면 우변이 몇 차냐고? 1차라고 얘들아. 응? 1차라고. 그러면 자, 저는 이렇게 이해할 거예요. 이 친구는요. 그냥 상수항만 존재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기울기가 일정한 거예요. 이해돼요? 기울기가 0으로 일정하지 않냐는 거야. 전부 다 이항하고 나면 케이스가 세 갈래로 분리가 돼요. 첫 번째, 기울기가 일정한 거예요. 이게 뭐야? 대표적으로 상수함수 케이스가 있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x축에 평행한 친구들. 생각해봐. 기울기가 2로 일정해? 그럼 이건 애초에 뭐 했으면 됐어? 좌변에 남아있어야지 우변에 왜 있어 얘가? 뭔지 알아? 2x 플러스 뭐식이 나왔을 거면 2x가 좌변 가면 되지 뭐하러 여기 있냐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미정계수를 포함하니까 넘어온 거 아니야. 포함하지 않았는데 뭐하러 넘어왔냐고. 그냥 좌변에 있으면 되지. 그럼 보통 상수함수 케이스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야. 이런 문제. 다음은 지나는 한 점이 일정한 케이스야. 지나는 한 점이 일정한 케이스야. (197번입니다) 자, 이 2차 함수가 여기서 함수값이 항상 양수래. 그럼 x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a는 0보다 크다가 항상 성립하라. 이런 얘기잖아. 맞니? 인수분해 되니? 그거부터 무조건 살펴야 돼. 인수분해 되나? 안 돼요. 그러면 미정계수 포함한 항들 전부 다 이항하자고 했죠. 그러면 x제곱은 4ax-a보다 크다. 요래 되죠. 그럼 이 친구 뭘로 묶어야 돼? a로 묶는 게 아니야. 4a로 묶어야 돼. 4a로 묶어야 돼. 왜? 4a가 무슨 역할을 해? 기울기 역할을 하잖아. 그냥 인수분해하는 게 목표가 아니야. 직선 형태로 나타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얘는 y는 x제곱이야. 근데 x가 0초가 1 미만이니까
여기를 가져오겠다는 거야. 따라왔어? 따라왔어? 그 다음 이 친구는 어때? y는 너라고 하면 1차니까 직선 맞지? 근데 무조건 지나는 점 하나가 보이지 않아? 어디야? 4분의 1,0 그렇지. 이게 이런 케이스지. 지나는 한 점이 일정하다. 그러면 얘를 지나는 직선 중에 문제를 만족하는 친구를 기울기를 돌려가면서 그래프 추론을 하면 되는 거야. 해보자. 얘가 더 큰 쪽에 있으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기울기가 한 요 정도야. 그러면 괜찮지? 얘가 더 큰 쪽에 있잖아. 그러면 얘 기울기를 점점 올려봐. 어디까지 올릴 수 있어? 자, 잘 들어. 접할 때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그래프를 평신같이 이렇게 그렸어. 약간 이렇게 그렸어.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 여기 지날 때가 처음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야. 너희들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렸느냐에 따라서 이게 두 개가 혼란이 올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이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놨으면 헷갈리지 않을 거야. 4분의 1이면 뭔가 접하는 게 먼저 같잖아. 됐니? 조금 애매한 데로 가볼게. 애매한 데로 가볼게. 여기였다고 생각해봐. 여기가 지나는 한 점이야.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그렸으면 딱 봐도 접하는 게 먼저네 이렇게 생각했겠지. 근데 누군가는 조금 완만하게 그렸으면 아 여기가 먼저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냐고. 맞니? 그러니까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 첫 번째로. 자, 그거 하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이야기부터 할게. 지나는 한 점이 일정하면 점 찍어놓고 기울기를 돌려가면서 어떤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추론하시면 된다는 거야. 이해하셨어? 이해하셨어? 오케이. 이따가 다시 다루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부터 갈게요. 자, 세 번째 케이스는 뭐냐면 이외의 케이스예요. 기울기도 일정하지 않고 지나는 한 점도 일정하지 않을 때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하나 일정한 게 있어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 이거 왜 일로 온 거예요? 대수적 풀이를 하기에는 애매해서 그래프가 간단하지 않아서 일로 온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간단하지 않아서 온 건데 대수적 풀이, 기하적 풀이를 하려고 보니까 기울기도 일정하지 않고 지나는 한 점도 일정하지 않은 거야. 예를 들면 이런 문제야. 이런 문제야. 이게 우변인 거야. 이렇게 돼 있다 쳐봐. 그럼 어때? 기울기 A 일정하지 않지? 지나는 한 점? 일정하지 않은 거야. 이런 문제 모의고사 기준으로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나와요. 이거 모의고사 기준이면 못 나오는 문제예요. 따라와? 모의고사 기준이면 못 나온다고. 왜? 대수적 풀이를 하려고 봤는데 그래프가 간단하지 않아서 대수적 풀이를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기하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했는데 기울기도 일정하지 않고 지나는 한 점도 일정하지 않아서 뭐 하나 일정한 게 없어서 우리가 기하적인 추론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문제 우리가 못 푸는 문제라는 거야. 여기가 경계야 얘들아. 이거 우리가 못 풀어요. 그냥 못 푸는 문제예요. 근데 내신엔 나올 때가 있다는 거야. 계열받죠? 그러면 어려운 문제여서 나오는 거야? 아니야. 문제 설계 실수야. 응?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이 제한된 범위가 있잖아. 문제에 영향을 안 줄 때야. 무슨 말이냐? 그냥 대수적 풀이를 하면 됐던 문제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그 구분 능력이 없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우리는 그 구분 능력이 있어서 대수적 풀이를 하면 안 되는 순간을 알고 있어. 근데 선생님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그걸 모르실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제한된 범위를 걸어놓고 기하적 풀이가 아니라 대수적 풀이를 해서 풀도록 만드는 거야. 그런 문제가 가끔 출제될 수도 있다는 거지. 내신 문제가 항상 고퀄리티로 나오는 건 아니잖아.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 저거는 선생님이 문제 실수로 만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하적 이거 그 그래프 뭐야? 그 제한된 범위가 있네. 그러면 그래프가 간단하지 않겠네. 해서 미정계수 포함한 거 이항을 해봤더니 기울기도 일정하지 않고 지나는 한 점도 일정하지 않아. 그럼 뭐야? 그냥 닥치고 대수적으로 내가 아는 대로 풀면 되겠다. 저 범위가 문제풀이에 영향을 못 주겠다라고 판단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대표적인 케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케이스를 생각해 보세요.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가 얘가 x축에 접해 있어. 그리고 이 친구가 해보니까 대충 뭐 요런 케이스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근데 얘가 항상 얘보다 크래. 크거나 같으래. 근데 이게 아다리가 착 맞게 항상 얘보다 크거나 같은 거야. 이렇게. 그래프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특별한 사실이 존재하지가 않는 거지. 문제 자체에. 그래서 그냥 대수적으로 풀어도 됐던 문제가 돼버린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이걸 구분하고 있을 수 있냐고? 없다는 거야. 내가 들어가도 못할 수도 있어. 이 검증하는 건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럴 땐 뭐야? 문제가 좀 잘못됐지만 기하적으로 풀진 못하니까 대수적으로 해결하면 문제 답 나와야겠구나. 안 나오면 문제 오류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거야. 짜증나지만 이런 문제가 간혹 출제돼요. 그 현실입니다. 짜증나지만 그렇다. 자, 그러면 지나는 한 점이 일정할 때 이 문제 해결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는 4분의 1이에요. 그럼 여러분 딱 봐도 접하는 케이스가 이 점을 지날 때의 케이스보다 기울기보다 더 작아 보이죠? 근데 이 둘을 정확히 구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거야. 가볼게요. 자, 얘랑 얘랑 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접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애초에 얘의 판별식이 0이라는 거죠. 이해하니? 접하면 원래 우리 이거 넘겨가지고 판별식 0 때리잖아. 근데 넘겨져 있는 게 기본이잖아. 애초에. 얘 판별식을 쓰라는 거야. 그러면 4a 제곱 마이너스 a는 0 이렇게 되죠. a로 묶으면 4a 마이너스 1이니까 a 값이 몇이야? 0과 4분의 1이에요. 따라옵니까? 자, a가 0이면 4a가 몇이에요? 0이죠. 접하는 거 맞죠? 이 친구 원래 여기 보이진 않지만 여기 접하는 거잖아요. 얘가 하나 나온 거고. 다음 a가 4분의 1이면 4a는 1이죠. 여기서 기울기가 1인 직선을 뽑아내면 얘가 접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 이해됐어? 다음 4분의 1,0과 1,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를 생각해 봅시다. 몇이지? 1-4분의 1분의 1-0이다. 4 곱할게요. 분모 분자에 4-1분의 4. 기울기 몇이야? 3분의 4네. 얘보다 커 작아? 크지? 그게 무슨 말이야? 승수야 정신 차려. 중요한 거 한다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얘가 기울기를 점점 키우다가 1이 되는 순간 제일 만나기 전 접하기부터 했다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가 이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직선보다 항상 높이 있다는 그 경계가 이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제의 답은 뭐예요? 4a라는 직선의 기울기가 1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는 거죠. 얘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야 돼. 또 쭉쭉 내려다 계속 내려갈 수 있어요? 여기 경계가 또 있죠. 얘보다 기울기가 작아지면 여기서 교점이 생겨버려요. 그럼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보다는 0보다는 커야 돼요. 같아도 돼요? 됩니다. 여기가 빈 동그라미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나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래서 a는 0 이상 4분의 1 미만이라는 범위를 갖게 돼요. 여러분들이 보통 어려워하는 게 여기예요. 이제 이 유형을 가장 어려워해요. 지나는 한 점이 일정한 상황. 이 상황을 잘 공부해 두세요. 1번 보시면 똑같죠? 아까랑 풀었던 건 똑같아요. 기울기가 일정한 형태죠. 2번도 똑같고요. 3번도 똑같습니다. 자, 4번에 보시면 범위가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면 2차 부등식은 그래프가 간단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미정계수를 포함한 친구들을 전부 다 넘겨봤어요. 그러면 x제곱이 마이너스 ax 플러스 2a 제곱보다 크다. 그러면 일정한 걸 확인하려고 기울기로 묶어본 거야 이렇게. 근데 어때? 기울기도 일정하지 않고 지나는 점도 일정하지 않은 거예요. 이런 형태의 문제가 간혹 출제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라? 대수적 풀이로 간다는 거야. 대수적 풀이. 가보자. 자, 2차 함수 그래프가 대충 이렇게 생겼어. 아는 형태로 풀어야 돼. 근데 대수적 풀이로 풀리지 않으면 다 유형으로 해서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형태는. 근데 x가 2초가 4 미만이라고 합니다. 근데 거기서 얘가 다 어떠래요? 0보다 크래요. 0보다 크다 라고 합니다. 얘가 0보다 크다. 근데 인수분해 되는 거 아니에요? 되네요. 씨발 넘어갑니다. 잘못 봤고요. 네. 잘하노. 얘는 지나는 한 점이 일정하죠? 맞습니까? K로 묶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차가 안 나와요. K제곱이 안 나오니까 보통 묶일 겁니다. 그럼 이제 내가 여기 안 넣었나? 자, 9번입니다. 여기에서 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래. 그럼 다 한쪽으로 넘겨볼게. a제곱 x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4 x 마이너스 9a제곱 마이너스 12가 0보다 작다. 그럼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을 먼저 해봐야겠죠? 이번 진짜 안 될걸? 이번 안 될걸? 이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근데 얘들아 문제가 뭐야? 이항하려고 봤더니 어때? 얘가 있지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에 미정계수가 있다는 거야. 그럼 이걸 넘긴다고 해서 2차식의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할 게 있어. 뭐냐면 얘한테 없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a제곱으로 양변을 나누는 거야. a제곱으로 양변을 나누는 방법이 있어. 그러면 2차항의 개수만큼은 살릴 수 있는 거 맞잖아. 맞나요? 나누면 어떻게 돼? x제곱 플러스 a제곱분의 2a 플러스 4x 마이너스 9 마이너스 a제곱분의 12. a제곱은 양수죠? 그냥 이렇게 나눠도 되겠죠? 그러고 나서 넘긴다고 해도 일정한 게 안 보여요. 맞습니까? 딱 봐도 일정한 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대수적 풀이 생각하는 거야 또. 간다. 이번엔 진짜 간다. 그럼 얘가 0보다 작다가 x가 마3 이상 3 이하에서 성립하래. 자, 유형이야. 이 친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면 봐봐. 일단 첫 번째 확실한 건 아래로 볼 록이라는 거야. 인정? 아래로 볼 록이야. a제곱은 0보다 크니까. 근데 0보다 작아달래. 어디서? 여기에서. 그럼 무슨 말이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마이너스 3부터 3까지가 어디 있어라? 요 사이에 있으라는 거지.
요 사이에. 이해됐니? 마이너스 3이 여기 있으면 안 되잖아. 양수가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이랑 3이 이쪽에 이렇게 있어주세요.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럼 이게 무슨 문제냐? 이게 근의 분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전 개념입니다. 어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있어요. 이거 하고 마칠 거예요. 근데 a는 0이 아닙니다. 2차 방정식이란 뜻이에요. 얘의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어떤 값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 2차 방 모두 다른 거예요. P보다 크다. 내 말 듣고 있니? P보다 크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기하적인 풀이를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봐요. 첫 번째로 두 근이 P보다 크다. 즉 P와 대소 비교를 했잖아. 그럼 이 두 근은 무슨 근이라는 거야? 실근이라는 거야. 허수는 대소 비교가 안 되잖아. 이해됐어? 따라서 이건 실근을 가져야 돼.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판별식의 부호야. 0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 중근도 괜찮잖아. 지금 서로 다른 두 근이란 말 없잖아.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실근 가지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일반적으로 두 점에서 만난다고 쳐보자고. 그럼 얘랑 얘가 두 근이잖아. 이렇게. 맞니? 알파 베타. 그럼 P가 어디 있어야 돼? 알파보다도 왼쪽에 있어달라 이거야. 그러면 P에서의 함수값이 어때야 돼? 0보다 커야 돼. 맞지? 언제? 아래로 볼록이면. 근데 위로 볼록이면 어때?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돼. 헷갈리겠지? 그래서 양수로 가정하고 가는 거야. 양수로 가정하자. 그러면 이 친구를 fx라고 했을 때 P에서의 함수값 fp가 0보다 크다가 만족되면 된다는 거죠. 근데 얘들아, 함수값이 0보다 큰 게 알파보다 작은 것만 있어? 베타보다 큰 쪽도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 P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이야? 두 근이 P보다 어떤 뜻이 되지? 작다는 뜻이 되지. 그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Q보다 작다라고 하면 여기까지가 조건이 똑같다는 거예요. 인정하세요? 여기까지 조건이 똑같아요. 그럼 이 둘을 구분해 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 이제 뭘로 구분하는 거야? 2차 함수의 좌우 위치를 담당하는 게 누구야? 바로 축인 거야. 축. 얘는 P가 축인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작은 곳에 있어야 되고요. 이 친구는 축이 더 작은 곳에 있어야 돼요. 이거 P와 Q를 한쪽으로 몰아서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헷갈립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부등호를 오른쪽으로 아가리 벌린 것으로 통일해서 이렇게 써주시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를 보통 이렇게 외우죠. 판별식의 판, 함수값의 함, 축의 방정식의 축 해서 판함축 이렇게 많이 외웁니다. 판함축.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판함축. 자,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세 번째는 두 근 사이에 어떠한 수가 있다. R이 있다. 라는 거예요. 이번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R이 이렇게.
여기 있는 건 어떻게 조건을 달아주면 되나? 자, 첫 번째 두근 사이라고 했으니까 대소비교를 또 했어요.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되죠. 근데 두근 사이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두근이 달라야 되지.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 그 다음 아직 쓰지 마세요. 함수값 FR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겠죠. 맞니? 작아야 됐어. 함수값이 0보다 작아야 돼. 이렇게. 그 다음 축은 어때? 신경 쓸 필요 없지. 너가 축보다 왼쪽에 있든 크게 또 뭔 상관이야. 상관이 없어요. 이것만 만족하면 돼요. 맞습니까?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판별식이 0보다 크다가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음수인 함수값이 존재함. 너가 두 점에서 만나면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뚫고 올라온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함수값이 음수인 함수값이 존재함 이런 뜻 아니야. 근데 얘가 뭐래? 그 중에서도 아래서의 함수값이 음수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 말이 뭐야? 판별식이 0보다 큰 거 안에 FR이 0보다 작은 것이 포함될 거라는 거야. 이거 이해돼? 이해되니? 다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것은 x축과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야 음수값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이해됐어? 근데 그 중에서 그 와중에 R에서의 함수값도 0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얘기 아니야. 그래야 R이 두근 사이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고. 따라왔어? 근데 FR이 0보다 작다는 게 이미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뜻 아니냐고. 얘가 야 음수인 함수값이 있는데 어떻게 판별식이 이게 접하거나 어떻게 위에 있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실제로 구해보면 예를 들면 너가 이런 범위를 갖잖아? 그럼 너는 이런 범위를 가져서 항상 이 친구를 얘가 포함하고 있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고 싶은 거지. 그럼 얘와 얘를 동시에 만족하는 게 누구냐고. 얘 아니냐고 항상. 그러니까 얘는 판별식을 쓸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얘는 뭐만 하면 돼? 함수값이 음수다만 하면 된다는 거야. 이해됐어? 이게 2차 방정식의 근해 분리예요. 이따 심화도 할 건데 여기에 응용 두 개가 쓰일 거예요. 이따가 일단 그 다음 이 친구에서 파생되는 개념이에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라는 개념입니다. 자, 뭐 센으로 배웠다던가 고쟁이로 배웠다던가 일반 참고서로 학습을 하시면 얘보다 얘가 먼저 나와요. 얘를 배우고 얘를 배웁니다. 잘못됐어요. 얘를 배우고 얘를 배우는 게 맞아요. 이야기해 볼게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 n은 0이 아닙니다. 이번엔 0보다 크다라고 안 할 거예요. 0이 아닙니다라고 할 겁니다. 너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 너의 두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 1조건이에요. 자, 일단 들어봐. 여기서부터는 쓰지 말고 들어보세요. 일반 참고서에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지금과 같은 논리로 이야기합니다. 뭐가 틀렸는지 잘 들어보세요. 들어보세요. 두 근이 모두 양수네. 그럼 두 근이 다 실근이지. 그럼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겠다. 다음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의 합은 어때? 양수겠네. 다음 두 근의 곱은 뭐겠어? 양수겠다. 뭐가 틀렸죠? 맞는 말 같다, 그지? 뭐가 틀렸냐면 결과론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얘면 얘다를 가야 되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며. 그러니까 얘겠지 라고 얘기를 해버린 거야. 반대로 얘기를 했다는 거야.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거 할 땐 어땠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도록 하게 만들었잖아. 이거면 쟤겠지 이렇게 간 거잖아. 근데 여기서는 이거면 쟤다가 아니라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얘다 이렇게 하고 있다고.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야. 이해돼? 잘못됐지. 봐봐. 두 근이 1보다 큽니다 라고 했어. 그럼 두 근이 1보다 크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얘는 두 근이 0보다 큽니다 라는 뜻이야. 이해돼? 여기서 P가 0이면 얘가 되는 거야. 보이니? 두 근이 0보다 크다가 양수란 뜻이잖아. 그럼 원래는 이거 세 개를 딱딱딱 해주는 게 맞아. 근데 얘를 배우기 전에 얘를 배우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 야, 두 근이 모두 양수래며. 이렇게 가야 된다고. 양수래며. 실근이네.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이렇게 간 거잖아. 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얘여야 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실근이래며.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겠네. 두 근이 모두 양수래며. 두 근의 합이 0보다 크겠네.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고. 이건 잘못됐다는 거야. 논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지. 얘는 이렇게 보는 게 맞아.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그러니까 P 자리에 뭘 대입한 거야? 0을 대입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F0이 0보다 커야겠죠? 근데 아까 여러분 봤었죠? 아래로 볼록일 때는 F0이 뭐야? C 맞지? C. C. 아래로 볼록일 때는 C가 양수면 돼. 근데 위로 볼록일 땐 C가 뭐여야 돼? 음수여야 된다는 거야. 이렇게. 즉 A와 C의 부호가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이야? A분의 C가 0보다 크다. 얘야 얘. 그래서 저는 이거 반대로 써요. 이게 함수값이 양수 이 뜻이야. 같은 뜻이라는 거야. 다음 축은 뭐보다 커야 돼요? 0보다 커야겠죠? 근데 여기서 2 지우면 이거 뭐야? 두 근의 합이잖아. 맞아? 그래서 두 근의 합이 양수라는 표현이 나오게 된 거예요. 얘가 근본인 거야. 얘 때문에 얘가 성립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근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얘를 논리적으로 결함이 있지만 얘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일반적인 참고서에서는. 이거부터가 맞다. 이게 근본이고 그 다음 얘를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럼 두 번째. 두 근이 0보다 작다는 뭐예요? 두 근이 모두 음수다 이 뜻이죠. 그럼 얘 뭐만 바꿔주면 돼? 축에 대한 이야기만 바꿔주면 되는 거잖아. 축에 대한 얘기가 뭐야? 두 근의 합이죠. 그래서 얘는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근의 곱이 0보다 크다까지는 똑같지만 두 근의 합이 0보다 작다만 해주면 되는 거야. 다음 마지막 두 근 사이에 0이 있다. 근의 부호로 따지면 무슨 말이죠? 두 근의 부호가 반대다 이런 얘기죠. 그럼 얘는 뭐만 하면 돼? 함수값 얘기만 하면 되잖아. 함수값 얘기 뭐였어? 두 근의 곱이었지. 얘는 두 근의 곱이 뭐면 돼? 음수면 끝나더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다시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세 글자만 외우라고. 판, 함, 축이다. 이걸 외우시거나 아니면 그래프를 연상해보라. 연상해보라. 이거 이따가 하고. 지금 해야겠다. 지금 해야겠다. 자, 그럼 이 친구의 응용 형태가 있어요.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이거예요.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두 근이 달라야 한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어떻게 풀어요? 얘만 손을 써주면 되는 거지.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크다. 그리고 FP가 양수다. 그리고 P는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작다. 이렇게 구하면 돼요. 다음 응용부터 뭐가 있을까요? 이번엔 두 근이 모두 P보다 어떻다? 크거나
같다라고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야. 위에 있는 1번은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잖아. 근데 이번엔 크거나 같다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야. 잠깐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푼다는 거야. 크거나 같다면 쌤 P가 원래 양수였어야 됐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하면 돼? 그럼 P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하면 되겠네요. 라는 실수를 한다는 거야. 여기가 어려워.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FP가 0보다 크다. P가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작다라는 얘를 한번 풀고 됐어? 한번 풀고요. 또는 FP가 0인 케이스를 따로 조사해 주셔야 돼요. 따로 조사해 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얘기야. 얘를 두 개로 나눠서 풀라는 거야. 얘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잘 들어요. 대답 잘해봐. 첫 번째, 두근이 모두 P보다 크다라는 걸 하나 가져가요. 됐죠? 그 다음 얘를 제외하면 뭐예요? 두근이 모두 P보다 크거나 같다 빼면 여기서 두근 다 P보다 큰 걸 빼면 뭐야? 적어도 한 근이 일단 뭐야? P인 거야. 이해돼? 하나의 근이 P가 돼야 돼. 다른 한 근은 어때야 돼? 더 커야 돼. 또는 P라는 중근이거나. 그래프로 보면 케이스가 이렇게 나뉜다는 거야. 다시 풀 거니까. 여기 P가 있으면 이런 케이스를 먼저 제거하라는 거야. 오케이? 그것을 클리어해라. 됐어? 그 다음은 이제 P가 근인 케이스를 따로 조사하라는 거야. 예를 들면 이 친구가 얘를 하나 들어볼게. 자, 얘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풀어라? 둘 다 1보다 큰 경우를 일단 생각해라.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 1을 대입하라는 거야. 그럼 1, A, 5니까 A가 몇이야? 마이너스 6이지. 됐어? 그럼 A가 마이너스 6일 때 다른 한 근이 몇이야? 5지. 5는 1보다 크니? 크지. 그럼 마이너스 6을 챙기라는 거야. 근데 1을 대입해봤어. A 값이 마이너스 6이야. 그걸 대입해봤더니 다른 한 근이 만약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걔는 가져가지 말라는 거야. 이해했니? 걔를 근으로 하는 케이스를 따로 조사하라는 거야. 절대 이거를 여기다 등호를 넣어서 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구분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문제 몇 개 풀고 오늘은 맞춰볼게요. 자, 이 친구 풀어볼게요. 이제 자, 이게 안 된다 이거야. 이 친구가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인데 여기에서 0보다 작으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랑 3이 이런 상태를 가져야 된다는 거지. 되니? 그럼 이건 2차 방정식의 입장에서 무슨 말이야?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3과 3이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납득?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3과 3이 있다. 근데 등호 조심해요 일단. 있던 말던 일단 뭐 해야 돼? 이거부터 클리어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얘를 fx라고 잡아. 그럼 f-3이 0보다 어떻다? 작고 f3도 0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두 번 쓴 거지. 두 근 사이에 마이너스 3이 있다. 두 근 사이에 3이 있다. 그러니까 저기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다 하면 끝나는 거야. 됐어? 그럼 대입해보면 이거 a에 대한 몇 차식이야? 1차 아니면 2차 나오는 거 보이지? 근데 여기 보시면 이거 마이너스 9a 제곱인데 이거 3 넣으면 여기 9a 제곱이어서 사라져요?
그러니까 각각이 a에 대한 1차 부등식이 나올 거예요. 오케이? 이거 해결하면 되겠죠? 한번 써볼게요. f-3은 이거 뭐 지워졌다 치고 얘는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12네. 너가 0보다 작다. 그럼 a는 마4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다음 f3 얘 어차피 또 지워졌고 이것만 바꾸면 되겠네. 6a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0보다 작다. a는 0보다 작다. 따라서 여기에서 마이너스 4보다 크고 0보다 작다라는 범위가 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 근데 얘가 여기에서 항상 성립하라고 했잖아. 근데 우리가 구한 건 뭐야 얘들아? 여기에서 성립하는 거 구했어, 맞지? 그럼 얘가 끝자락인 경우를 조심해줘야 될 거 아니야. 이해돼? 근데 마이너스 3이 끝자락이면 어때? 성립하지 않지. 이거 등호 없잖아. 이해돼? 마이너스 3이 끝자락이면 끝에서 함수값이 뭐가 돼? 0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끝나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등호를 싹 없애면 끝에여도 괜찮지. 그럼 이건 어떻게 풀어야 돼? 얘는 0에서 마이너스 3을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a값을 대입해 봐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 다 구한 거 보여? 이게 그 경계값 아니야? 마이너스 4랑 0? 그럼 마이너스 4를 대입해 보는 거야. 쉬운 거 0만 해볼게. 둘 다 안 하고 0만 대입해봐. 0 대입하면 뭐가 돼? 4x 마이너스 12 되니? 그럼 이건 한 근밖에 없다는 뜻이지. 이해했어? 그러면 가능하다는 뜻이야. 문제의 조건 위배하지 않잖아.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가 이제 정말 2차 부등식에서 사실 가장 어려운 유형에 속해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이 마지막 줄이 가장 어려워요. 그래서 이에 해당하는 문제를 몇 가지 풀고 마치도록 할게요. 37번입니다. 자, 이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음수가 되도록 해달래요. 맨 처음 뭐 해야 돼요? 3차 방정식 어떻게 풀죠? 인수분해 해봐야지. 근데 미정계수 들어가 있네. 그럼 맨 처음 뭐부터 해라? 미정계수에 대해서 나타내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ax제곱 다음 플러스 2ax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x에 몇부터 대입해봐? 0과 마이너스 2부터 대입을 해보라고. 근데 0은 딱 보니까 안 되죠. 이해돼? 한근이 0이었으면 모든 근의 합이 0이어야지. 지금 얘 없었어야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보는 거야. 조립제법입니다. 될 것 같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되네요. 그러면 x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0. 그래서 한근 음수 확인했지?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가 돼? 너의 두 근이 모두 음수입니다. 즉 두 근이 0보다 어떻습니다? 작습니다. 이 얘기예요. 실근의 부호로 푸셔도 되고 아니면 이걸로 푸셔도 되는 거예요. 저는 근의 분리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판별식 0보다 어때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다음 함수값 0 대입하면 4죠? 0보다 크다. 맞죠? 최고차원계수 양수예요. 그 다음 축이죠. 축 몇이에요?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4죠. 너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축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두근이 음수죠. 크면 두근이 양수가 돼요. 이걸 만족하는 a값을 조사하세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얘가 두근이 모두 음수다라고 하면 원래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푸는 게 맞아?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해. 맞지? 미정계수 포함하면 어떻게 풀기로 했어? 인수분해 되는지 확인하고 안 되면 미정계수 넘기기로 했어요. 맞죠?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는 마이너스 ax 됐습니까? 그럼 이 친구 x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여기 2,0에서 이렇게 2차 함수가 되는 거고 첫 판은 얘는 원점을 지난다. 지나는 한 점이 일정한 기울기가 바뀌는 어떠한 형태잖아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두근이 뭐가 됐다? 음수가 됩니다. 라는 거 무슨 뜻이야? 기울기를 생각해서 또 구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원래는 이 풀이가 맞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있잖아. 그럼 이걸 왜 배운 거야? 이걸 왜 배운 거야? 2차 식에 제한된 범위가 없으면 그래프 추론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가끔은 이런 식으로 대수적으로 풀 수 있습니다. 이 얘기야.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으면 보통 이런 식으로 그래프 추론을 가는 것이 정상이다. 맞지? 근데 제한된 범위가 없다면 대수적으로 푸는 방법을 내가 한번 소개해 보겠다. 실전 개념. 이런 얘기예요. 이해해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개념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으라는 거야. 이게 어떤 위치를 가지고 있느냐.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2차 부등식 풀이 어떻게 한다? 판별식의 부호에 따라서 그리고 0보다 크냐 작냐 크거나 같냐 작거나 같냐에 따라서 풀이법을 외웠다. 맞지? 근데 그 중에서 판별식이 0일 때 특수한 케이스의 근이 나온다는 거 좀 이해해 주고 x가 감마가 아닌 모든 실수 혹은 x는 감마라는 특이한 형태가 나오는 거 이해해 주고 그 다음 배운 게 항상 성립하는 2차 부등식과 항상 성립하지 않는 2차 부등식의 풀이를 배웠어. 이게 기본 틀이야. 맞죠? 웬만한 2차 부등식 이렇게 푼다고. 근데 언제 문제가 생겨 이제? 미정계수가 포함되면 다양한 케이스의 문제 해결법이 등장한다는 거야. 미정계수 등장하면 첫 번째로는 뭐 해라? 따라해봐. 뭐라고? 인수분해를 한다고. 근데 안 되면 어떻게 해? 미정계수를 포함한 항들을 전부 다 이항해. 그럼 일정한 게 생길 수 있어. 첫 번째, 기울기가 일정하거나 두 번째, 지나는 한 점이 일정할 수 있다는 거야. 또는 이외는 뭐야? 별로 안 좋은 저퀄리티의 문제일 거니까 대수적으로 해결을 해라. 뭐 이런 얘기야. 이게 기하적 풀이의 근간이다 이거야. 따라왔지? 근데 저걸 안 해도 될 때가 있다 이거지. 언제? 미정계수가 포함되어 있지만 제한된 범위가 없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더라라는 거야. 대수적 풀이 외워라. 맨날 기하적 풀이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수가 날 확률이 꽤 있으니까 대수적 풀이 2를 외워서 풀 수도 있다. 그게 뭐야? 근의 분리와 실근의 보호라는 거지. 근데 거기서 만약 두근이 P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두근이 모두 Q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두근 사이가 아니라 두근 이내에 등호를 포함하는 형태의 근을 묻는다면 이걸 기본으로 하고 거기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값을 조사해서 대입해서 그 케이스를 따로 조사해라 라는 것만 조심해 주세요 라는 거야. 이게 오늘 배운 거예요. 알겠습니까? 모든 2차 방정식 문제는 거의 이거 안에서 다 끝나게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네. 자,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이거는 얘기만 하고 넘어가요. 문제는 안 풀 거고. 여러분, 우리 공통수학의 목표가 뭐였어?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배우는 거였어. 그것 때문에 기초적 재료인 다항식을 먼저 배운 거잖아. 그래서 다항방정식, 다항부등식, 다항함수를 학습하는 거지. 우리의 목표가 다항방정식, 다항부등식, 다항함수를 배우는 게 목표니? 아니야. 방정식, 부등식 함수를 배우는 게 목표야.
근데 그 기초 재료인 다항식을 이용해서 배워야 할 수밖에 없다 보니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2차 함수가 메인이 된 것뿐이다. 맞지?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학습할 때 뭘 주의해야 돼? 다항방정식, 다항부등식, 다항함수라서 가능한 것이 있는 것이고 그냥 방정식, 부등식, 함수의 성질일 수도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여러분들이 오늘 학습한 2차 부등식에서 2차를 걷어내면 쓸만한 게 뭐가 남냐는 거야. 첫 번째, 기본 개념인 대수적 풀이 싹 다 날아가는 거야. 인정이지? 이해돼? 그건 그냥 방부등식에서 쓸만한 게 아니야. 2차니까 쓸만한 거야. 납득? 오케이, 그럼 얘는 부등식의 풀이 방정식 푼다? 그래프 추론한다. 그것에 근거하면 이 친구는 항상 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죠? 얘는 지금뿐만 아니라 계속 가져가야 되는 친구인 거야. 근데 얘는 어때? 얘는 또 다항이라 가능한 얘기야. 미정계수가 1차에 있다며. 다항이니까 차수 얘기가 나오는 거야. 지수와 로그 삼각에서는 못 쓴다 이거야. 이해했어? 이해했어? 그걸 이해했으면 좋겠어. 우리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과제는요. 이거 제가 나눠드린 추가 프린트 있잖아. 이것도 과제로 낼 건데 이거는 선호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할게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질문은 받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부등식 남은 거 전부 다 풀어오시면 되는데 그거 하고서도 추가 과제까지 하면 제가 질문은 받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